이런 경우에는 마취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 압력이 있기 때문에 효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어쨌건 충치가 잘 생긴 분들이 있고요. 이 사람은 충치가 잘 생기겠구나. 이 사람은 정말 양치를 잘 안 하면 이가 금방 흔들려서 빠지겠구나. 그래서 임플란트는 2개씩 이제 지원된다고 되시면 알 것 같고. 안녕하세요. 치통령 이치중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과 많이 무서워하셔가지고 큰맘 먹고 오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치과에 가기 전에 사실 알아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지만 그래서 칫솔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치과 사보험까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천천히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남자분들은 대부분 그냥 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자분들도 또 이렇게 바쁘다 보면 못 챙기시는 분 많거든요. 병원 내에 치약의 형태가 녹아있는 상태여서 물만 묻히면 바로 거품이 나고 이 안에는 치아 연마제와 이런 세정제가 다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칫솔질로 해서 쓰시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 칫솔들도 요즘에 많이 제조되고 있습니다. 사실 공복이라는 게 이제 혈당이 낮은 상태로 해야 되니까 오전 시간에 이제 당뇨 환자들이라든지 다른 전신질환 환자들은 담당 치과 전문의와 상의해가지고 혈당 조절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치과 수면 마취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화 진정요법, 약간 정신이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치과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물이나 여러 가지 형태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토 반사가 생길까봐 공복으로 진료 받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큰 파노라마 엑스레이라고 해서 얼굴 전체를 회전하면서 찍어가지고 우리 턱을 전체적으로 다 한눈에 보여주는 파노라마 엑스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때 회전할 때 목에 있는 금속, 귀에 있는 금속들, 요즘엔 혀에 피어싱 하시는 분들, 코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금속물이 이제 방사선 촬영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꼭 이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만 19세 이상은 연 1회 치석 제거를 목적으로 한 스케일링 보험 적용이 돼서 약 10,000원대 후반 정도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라고 해서 이제 환자가 부담하는 정도의 진료비가 나오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생진이 지난 65세가 넘으신 분들은 1인당 평생 2개가 해당이 돼서 임플란트의 재료에 비해 따라 조금씩 다르기도 한데 대부분 30만 원대 후반 정도에서 본인 부담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는 2개씩 이제 지원이 된다고 되시면 알 것 같고, 그리고 또 전체 틀니 그리고 부분 틀니도 1년에 한 번씩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건강보험 적용이 돼서 약 5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 정도 본인 부담금이 책정돼 있습니다. 정말 요즘에 케이블 TV부터 시작해가지고 홈쇼핑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 가지고 많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데스크에서 갖고 계신 보험과 그리고 오늘 진료받는 비보험 진료비를 어떻게 보장받는지에 대한 부분 정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보험에 따라서 보장받는 내용이 정말 다양하고, 내가 치과에서 받은 진료가 뭔지 잘 모르시고 처음 진단받은 날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왜 그 치아를 치료받냐, 상병명이라고 하는데 뭐 충치냐, 이가 흔들려서 된 거냐, 아니면 외부 충격 때문에 뭐 부서졌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치과의사가 거기에 기재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보험회사에서 외부 충격에 의한 파절이나 이런 거는 보장을 해주는데, 환자가 잘 안 닦아서 생기는 충치라든지 아니면 원래 앓고 있었던 치주염 때문에 치아를 잃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험회사에서 또 책임을 안 지려고 하기 때문에 원인을 기재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막 붙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험회사에서도 다 치과의사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딱 보면 압니다. 엑스레이. 그래서 이걸 만약에 치과의사가 거짓말로 썼다, 저희도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면허증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문서지만 공신력이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꼭 진료 전에 보험 회사 그리고 보험 상품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치과 직원하고 상의를 하시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전문 치의사 행사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 갖고 계신 보험을 얼마큼 보장받는지 잘 안내를 해드리게 되니까 꼭 이 부분은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이라든지 복용 중인 약물이 정말 중요한데, 치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스케일링이나 뭐 미백 아니면 간단한 충치 치료는 치아의 겉부분만 만지는 거니까 괜찮은데, 신경치료부터 시작해서 사랑니 발치, 임플란트 수술까지 점점 더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치과 진료는 사실 이렇게 피가 나는 진료고 조금씩 다 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따라서 저희도 처방하는 약도 달라질 수도 있고 결과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문제인지 처음에 접수할 때 거기서 상세히 기록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병원마다 좀 다르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치과 약속이 우리나라처럼 막 많지 않고 하루에 몇 명 딱딱 해서 그 슬롯을 비워놔가지고 꼭 해당 진료 시간 시작과 끝을 명확히 하는데 보통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 진료 슬롯 한 개를 30분을 잡거든요. 이 말은 환자의 진료부터 시작까지 보통 30분을 목표로 하고요. 그리고 앞에 좀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끝나고 마무리되고 설명 듣고 귀가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스케일링부터 시작해서 일반 보철 진료 이런 건 1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종이로 된 차트를 차트실 가서 찾아오고 했는데 지금 다 전자차트 쓰기 때문에 컴퓨터로 다 환자 기록이 금세 조회가 되고 제가 예전에 많은 영상들 최신 치과 진료에 대해서 막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진료하고 있는 모든 장비들이 디지털화돼서 광학 스캐너부터 시작해서 진단 그리고 치료 그리고 심지어 치아를 만드는 로봇까지 전부 다 디지털화돼 있고 자동화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줄었죠. 얼마 전에도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 병원에도 외국에서 여러 가지 견학도 많이 오고 하는데요. 병원 안에서는 이제 교차 감염이라고 해서 입 안에 물도 들어가고 그리고 피도 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진료 기구들이 그 안에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병균들이 환자의 입 안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환경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케일링하고 있는 기구들도 우리가 쓰는 장갑까지도 굉장히 멸균된 상태로만 진료를 해야 없던 병이 생기지 않겠죠. 지금은 간단하게 자동 세척기에 세척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에서 플라즈마로 이온으로 다 소독하고 나서 이제 깨끗하게 패킹을 하는 건데요. 이 기구랑 핀셋 그리고 이렇게 뾰족한 기구는 익스플로러까지는 기본 기구라고 하는데요. 이 기본 기구를 일회용으로 반드시 패킹을 해야 되고 재사용이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꼭 건강 관리가 철저히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정말 많은 댓글들이 달려있었고 마취하는 거 아프냐 진료할 때 아프지 않냐 하는데 치과 치료의 핵심은 마취고요. 성공적인 마취가 되면 치과 진료 내에서는 통증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잇몸이 붓는 경우도 있고 사랑니 때문에 얼굴이 막 부었다는 얘기도 막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마취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 압력이 있기 때문에 마취 약이 들어갈 때 굉장히 큰 압력이 작용해서 정말 아프고 마취가 그 안에서 중성화가 되면서 효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마취도 잘 안 되니까 통증이 조절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료 받을 때 항상 전날 너무 과음을 하시거나 수면 부족인 상태 이런 피곤한 상태가 되면은 마취의 효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꼭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치과 진료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저 초등학교 다녔을 때는 불소가 함유된 물로 막 가글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린이 유치부터 시작해서 영구치들한테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충치의 유병률을 줄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치린 증상이 너무 심한 분들의 이 불소를 발라주면 그 바깥쪽에 코팅이 되면서 현무암, 구멍이 뽕뽕뽕 뚫려있는 이런 표면들이 치아 표면에 있거든요. 이런 상화세관들을 매끄러지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텐데요. 이 불소 바니쉬가 그래서 노인들 시린이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충치의 예방이 된다고 해가지고 FDI라고 이제 세계 치과 의사 연맹에서도 1년에 4번 정도 발라주는 거를 권장하는 걸로 최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치과 진료비가 비싼 이유는 뭐 제가 오늘 설명드리긴 너무 힘든데 어쨌건 충치가 잘 생긴 분들이 있고요. 열심히 닦는데도 30대, 40대, 50대 올라가면서 이가 흔들려서 빠지는 분들도 많거든요. 풍치균을 유발하는 거 그리고 풍치균을 유발하는 이런 컴플렉스들이 되게 다양한데 이 균들의 농도를 분류하는 법이 있어요. 이걸 보고 PCR 검사라고 하는데 침을 가글과 함께 뱉어가지고 연구소에 보내면 거기에 있는 세균들이 분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충치가 잘 생기겠구나. 이 사람은 정말 양치를 잘 안 하면 이가 금방 흔들려서 빠지겠구나. 우리가 요즘에 많이 성격 테스트할 때 MBTI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이런 분들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구강의 환경들의 특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충치도 사실은 연령 그리고 이 상태에 따라서 이게 진행이 될 확률이 높은 충치도 있고 이 상태로 멈춰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주기적인 추적 관찰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치과 의사들은 애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충치 제거해주지만 30이 넘고 하면 충치가 생길 확률보다는 다른 질환들이 생길 확률이 높다 보니까 좀 애매한 충치들은 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치과 선생님들도 계시고 보자마자 그냥 빨리 치료해야 된다고 이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치과 선생님들 계세요. 사실 이 부분은 치과 의사가 갖고 있는 경험과 개인의 가치관 종합적으로 반영돼서 한 거니까 믿을 수 있는 치과 선생님을 딱 찾아서 한 분한테 오랫동안 진료받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성형외과나 피부과하고 달라가지고 치아에 뭐 드릴로 뭔가를 뚫기도 하고 옆에 있는 걸 떼내기도 하고, 그리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막 뼈에 뭔가를 하기도 하고, 결국 시작을 하면은 끝을 봐야 되는데 이제 안 아프네 하고 이제 안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그러다가 다 무너져가지고 다시 치료해 주세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조그만 치료로 끝낼 게 나중에 임플란트까지 막 치아를 다 빼야 되는 경우까지 생기니까 치과 치료 시작했다면 마무리하고 치과 선생님이랑 이제 인사할 때까지 치료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최근에는 이제 뭐 건강검진에서 치과 검진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그만 충치라도 발견됐다 그러면은 꼭 믿을 수 있는 치과 선생님이랑 상의하고, 그리고 어떤 질환들을 체크받았다 그러면은 다니시는 치과에서 정밀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 여부를 결정해가지고 꼭 치료 시기 놓치지 않고 건강한 치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